안녕하세요, 더트입니다.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0.75% 인상 이슈가 나왔었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한 번 더 빠졌고, 우리나라 증시도 뉴욕 증시 여파로 다시 한번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부합을 했습니다. 0.75%로 부합을 했는데, 이게 왜 다시 빠지냐라고 보신다면, 기준금리가 앞으로 이제 통화 긴축이 유지될 거라는 파월 의장의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1월과 12월에 FOMC 회의가 한 번씩 더 남았습니다. 총 2번 남은 건데 여기서 0.75%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0.5%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 속도가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당연히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나 2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엄청나게 또 그 기준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증시에 있는 자금이 어디로 가냐? 채권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건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건 자본시장의 당연한 이치니까 증시가 빠지는 것은 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 경기 침체가 온다,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보다 자금이 채권 쪽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현금화하는 자금이 많으니까 이 증시에 있는 자금, 이 주식에 있는 자금들이 다 현금화되는 겁니다. 현금화되고 이런 현금화된 자금이 또 어디로 가요? 달러로 갑니다. 달러. 지금 달러 지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 금리가 높은 국가로 돈이 흘러가는데 미국이 이제 금리를 계속 공격적으로 올리고 신흥국이 이제 이자 부담을 못하죠. 달러를 못 갚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서 부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달러 관리하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이게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이 기축통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기축통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달러잖아요. 이게 물론 제가 그 미국을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기축통화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 뭐 위안화가 돼도 되고 그리고 엔화 그리고 달러 이렇게 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좀 이상한데 위안화, 엔화, 달러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미국이 이 경제를 다 이렇게 막 쥐락펴락 하는 거는 저로서는 좀 물론 이 세상의 이치이긴 하지만 좀 안 좋다, 안 좋게 작용하는 부분이 많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거는 뭐 더욱더 뭐 바라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 미국의 의도대로 경제가 흘러가다 보니까 잘 될 때는 막 이렇게 잘 되다가 안 될 때는 엄청 안 된다. 이게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미국만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미국만 지금 달러가 유지되면서 소비가 막 지금 미국에서는 소비가 굉장히 잘 된답니다. 이 달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굉장히 이제 싸게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미국에서는 또 이제 뭐 주거비, 렌트비 이런 게 좀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는 굉장히 견고하다. 그리고 지금 실업 지표도 막 발표를 했잖아요. 고용지수가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3.25%가 됐고 우리나라는 2.5%, 유럽 1.25, 영국 1.75,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금리를 인상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금리를 계속 유지할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쉽게 경제가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저성장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저성장인데도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다른 나라를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금리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높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외환 유출이 된다는 거죠.
외환 유출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기업들이 빚이 달러로 있으면은 이게 부담이 됩니다. 이자가 부담이 되고 이게 부도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금이 계속 유출되다 투자가 안 되다 보면 우리나라도 저성장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저성장이 오면은 주식은 당연히 빠지는 거죠. 이렇게 위험 요소가 좀 잠재돼 있는데 이게 하루라도 빨리 이게 금리 인하가 돼야 되는데 파월은 어떻다. 물가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뭐 파월이 말하는 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성장이 안 돼도 실업률이 높게 나와도 그리고 경기가 손상이 되더라도 물가만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막 코로나로 인해서 막 세상이 좀 불안정하다 이럴 때는 돈을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증시를 막 이렇게 급등을 시키고 이젠 급등했으니까 내린다.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원래 생각이 이렇게 굉장히 그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어요. 미국에서 몇 년 살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많이 느꼈는데 미국에서 살다 오면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고지식하고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문화 자체가 고지식하고 고집이 있다. 이것만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다. 오늘 개파락하고 이 개파락분을 메꿔줬잖아요. 그래서 분봉 차트를 봐야 됩니다. 이건 일봉 차트인데 도봉 차트로 보시면 여기 15분봉 차트 개파락하고 장시작 개파락하고 이걸 천천히 메꿨잖아요. 이런 차트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차트를 굉장히 싫어한다. 왜냐면은 이렇게 막 여기부터 하락 추세가 쫙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여긴 투심 위축으로 인해서 개파락하고 너무 많이 떨어진다 하면서 이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되냐? 내일은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떨어지고 오늘 시장이 올랐을 때 종목 같은 거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사료주들 그리고 뭐 구제역 뭐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도 있었고 뭐 비료주 특히 러시아 푸틴이 이제 군 동원령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증시가 빠질 때 오르는 인버스주들이 이제 사료주, 비료주 이런 종목들이 올랐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에 많습니다. 코스닥이 많고 특히 이 증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이 사료주들이 올라갑니다. 사료주들이 올라가서 증시가 막 올라가는 거는 악재입니다. 악재. 이게 증시가 바닥이 잡히냐가 아니라 악재의 시작이다. 증시 하락의 초입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가에 잡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이런 거는 물론 뭐 예측대로 가진 않겠지만 이 정도 시나리오는 예상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좌 자산이 깎이지가 않는다.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평가된 종목들 많이 좋아하거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단타를 많이 하긴 하는데 화장품주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옵니다. 오늘 많이 안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도 이제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 보면 뭐 주봉 차트로 보셔도 되고 예봉 차트로 보셔도 되는데 주봉 차트로 봐도 딱 바닥이죠. 그 이치한물 이런 종목들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아시는 분들도 있죠. 거래량이 이제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한다. 저점이 잡히면서 이런 종목들 치고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이 경기 불황에 화장품주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잡아두면 좋다. 그리고 뭐 있었죠? 이치한불, 코리아나 이런 종목도 있고 다른 종목들도 좀 많긴 많습니다. 뭐 제가 다 언급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토니모리도 있었죠.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토니모리 있었고 토니모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근데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상패만 안 당한다면 이런 자리를 지켜준다면 충분히 다시 전고점까지만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거 제가 항상 강조드린 5G가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도 그 오늘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에서 그 미국의 최대 5G 기지국 컴캐스트의 공급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G도 굉장히 이제 지수 방어주로 유명합니다. 5G도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서
이 5G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주들이니까. 그래서 지수가 불안정한데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같은 장, 내일 같은 장에는 뭐다? 오버나잇은 최대한 지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장 초반에 개파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증시가 좀 안 좋은데 항상 계좌를 이럴 때일수록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